자,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회사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큰 금액을 움직이면서, 펀드나 여러분,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사에 가시면은 이 자산관리 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재산을 증식을 해준다는 수 있는 돈 관리해주고, 여러분들을 수익을 극대화해준다는 그런 뭐 펀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을 자금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산관리회사라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수수료를 받고 그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운영을 해주면서 수익을 주는 회사를 갖다 자산운용사라고 그래.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조그만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따지면은 몇천 군데는 돼. 몇천 군데. 근데 그 중에 잘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가치주를 하는 회사예요. 가치주. 잘하는 회사. A급 회사가 A급, B급, C급이 있겠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A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급이라는 회사를. A급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회사냐. 가치주를 공략을 해, 가치주. 가치주가 나 모른다. 가치주가 뭔지 모른다. 가치주의 뜻을 모른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증권가에서 가치주를 따지는 부분을 뭔지 모른다. 가치주는 모른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가치주는 저평가주나, 네, 적어드릴게요. 가치주는 뭐냐? 자산 대비, 현 주가가 자산 대비 저평가인 주식. 가치주는요, 자산 대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비 저평가 주식을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주가가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아. 그걸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냐? 현재 적자야. 실적은 2020년도 적자예요. 마이너스 성장이야. 그런데 자산은 현재 주가보다 높아. 자산이 10,000원. 현재 주가보다. 이것도 가치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적은 마이너스 올해 성장을 했지만 재산은 10,000원. 현금도 10,000원. 이것도 가치주에 속한다 안 한다? 자, 자산 대비 저평가주에는 그 다음에 흑자야. 흑자 기업이야. 작년에도 흑자고 재작년도 흑자고 올해도 흑자야. 근데 자산이 더 많아. 시가총액보다. 이것도 가치주예요. 1번도 가치주, 2번도 가치주야. 가치주라는 거는 자산 갖고 가치주를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갖고 가치주를 잡을 수 있냐?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실적이 현재 자산 대비 주가가 1 플러스 1이야. 자산 대비 주가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나와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현대 위아래를 봤을 때 1조 4천억이에요. 근데 재산이 갖고 있는 것도 1조 뭐 한 4천억이나 5천억 갖고 있어. 재산도. 근데 얘가 돈을 잘 벌어. 자산 대비 주가도 1대1이야. 근데 돈을 1년에 버는 수익금이 10%가 넘어. 시가총액 대비 10%가 넘게 벌어. 이것도 가치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산 플러스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에서 프레임이 없이 1대1인데 돈은 잘 벌어. 이것도 가치주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보다 주가가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한 50% 붙어 있어. PBR하고 PER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얘가, 현대위아가 1조 5천억인데, 얘가 순수하게 당기순이익을 버는 게 한 20%씩 돼. 매년 20%씩 성장을 해. 20%에서 30%씩 성장을 해. 당기순이익이 매년 20, 30% 성장하는데 프리미엄이 50% 붙었다. 얘도 가치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가치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은 조금 붙어 있지만, 시가총액 대비 프리미엄이 50% 붙어 있지만, 매출 성장 속도가 당기순이익이 매년 20, 30% 높아진다면은, 얘 또한 가치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주 중에 편입이 못 들어가는 종목은 뭘까요? 자산도 많고, 자산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자산 대비 주가가 약 70% 저평가야. 70% 저평가인데, 예를 들어서, 자산 대비 주가가 70% 저평가인데, 적자인 회사가 있어. 그러면 자산 대비 70% 저평가인데, 그러면 주가는 어디 와 있겠어? 한참 밑에 와 있겠죠. 그리고 적자야. 근데 이 적자 회사인데도, 이 회사를 가치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거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자산 대비 70% 저평가인데 얘가 LCD 사업을 해. 과거에서부터 LCD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산은 많아. 근데 회사는 적자야. LED로 안 넘어가고 OLED로 못 넘어가고 그냥 LCD에 남아있어. 자산이 많고 적자 회사. 자산이 많고 적자인 회사도 가치주인 회사가 있지만 가치주가 못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다? 회사가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회사. LCD에서 LED를 못 넘어가고 LED에서 OLED를 못 넘어가는 이런 기술력을 상향을 못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된다? 자산이 많아도 이 회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평가주래도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어떤 회사다? 가치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가치주를 잡을 때 이 정도는 다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 정도는 다 안다. 가치주 고를 때 이 정도는 기업 분석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 손 흔들어봐요. 나 주식 오래 했다. 오래 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안다 하시는 분. 정적이 흘러? 몰라? 몰라? 이 가치주 고르는 이것도 몰라요? 나 오늘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본다는 분 손 들어봐. 손학빈님 알고, 채채님도 알고, 달빼더님 모르고, 국구님 모르고, 건희님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머리다 둬요. 첫 번째,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치주를 찾을 때 맨 먼저 이걸 봐야 돼. PBR을 봐야 돼. PBR이 0점대 있는 회사는 대부분이 차트가 내려가 있어. 그 다음에 흑자인 회사인지 적자인 회사를 체크를 해. 흑자인데 0점대야. 그러면 눈여겨 일단 봐.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아시겠죠? 이 PBR이 뭐냐면은 0.1이 자산 대비 주가가 1이라는 얘기야. 1대1이라는 얘기야. 이게 PBR이 1이면은 뭐다? 이 0.45죠. 그러면 이 현대위아라는 이 회사가 자산 대비 55% 현재 저평가라는 얘기야. 1이 100이야. PBR이. 재산 대비 55% 싸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재산이 많은 회사가 좋아요? 재산이 없는 회사가 좋아요? 자, 많은 회사가 좋다 1번, 없는 회사가 좋다 2번.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재산이 많고 튼튼한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를 투자를 하고 싶다. 재무구조 관심 없다. 그냥 주가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다. 그죠? 무조건 자산이 튼튼하고 그죠? 자산이 많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 주가보다는 프리미엄이 안 붙어있는 회사를 사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가 좋아져갖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만큼 여러분한테 이득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 자산이 많은 회사를 사야 된다. 가치주를 살 때는. 두 번째,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회사로 사야 된다, 안 된다? 돈도 잘 버는 회사를 사면 좋겠죠. 그래, 그러면 일석이조겠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돈도 잘 벌고 재산도 많은 회사를 여러분 선택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자, 기업을 살 때는,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최고 아닙니까? 그죠? 맞죠? 1번이죠. 돈도 잘 벌고 재산도 많어. 주가도 싸. 자, 그거는 어떤 주식이야? 정말 가치주죠. 투자에 관심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이죠. 그런 주식들이 시장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또 고를 때는 어떤 더 좋은 주식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자, 돈도 잘 벌고 재산도 주가가 현 주가보다 재산이 더 많고 돈도 잘 벌어.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하나 또 붙어 있어. 그럼 뭐가 얼마만큼 좋을까요? 어떤 모멘텀이 또 있다. 어떤 모멘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고겠죠. 자, 최고라고 생각한다. 3번.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라는 이 회사가 실적도 현재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데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 좋을 모멘텀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가 뭐 2차 전지 생산을 한다든지 수소차를 맺는다든지 뭐 애플과 얘네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같이 라인을 얘네가 업무 협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성장성 모멘텀이 붙어 있으면은 최고겠죠. 그럼 가치주에서 최고는 뭐요? 돈 많고 재산 대비 저평가에다가 자산 대비 저평가에다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기존의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까지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그 삼박자가 맞으면은 그 주식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가치주겠죠. 맞다 2번, 아니다 3번. 맞다 2번, 아니다 3번. 그렇죠? 재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데 미래에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어. 그게 최고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자, 모든 주식 이 관련 회사들이 자산관리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을 좋아해요. 대부분이 나 역시 이런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회사를 좋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근데 중요한데 이런 회사를 골라내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자산 운용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다 안 많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많으면 좋겠죠. 딸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높으니까. 근데 이런 노하우를 갖고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온 회사도 그 좋은 회사에 속하는 회사다. 좋은 회사, 속하는 회사예요. 속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들어갔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당시에 들어갔어요. 2018년 초인가 17년 말인가 초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나? 이 부분에 들어갔어요. 5만 몇천에서 6만 몇천 원 사이에 이 종목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자, 그 당시에도 이 현대위아라는 회사가 저평가 주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실적은 시원치가 않았어요. 근데 가치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적이 안 따라줘갖고 점수로 따지면 약 70점짜리였어. 가치주로 따지면은. 왜 70점밖에 안 되냐?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 성장 모멘텀. 어떤 성장 모멘텀? 뭐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니 수소차니 이런 얘네들이 현대차에서 밀어주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만 갖고 따졌을 때 70점밖에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왜 여길 들어갔냐면 매집을 이렇게 본 거예요. 매집을. 매집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 올리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매집을 할 때는 항상 뭐든지 기업에 얘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요구 조건에 맞는 기술력을 집어넣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 모멘텀을 실겠다 생각을 했더니 안 실고 지수가 하락장에서 그냥 빼는 기요. 이렇게. 이 현대위아가.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수소차 등등 전기차에 대한 관련 뉴스거리를 슬슬 빼면서 얘네가 주식을 모은 거예요. 이 부분이. 매집을 제가 장기간에서 매집을 했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한번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 중에 90개, 예를 들어서 90% 이상 따니까 물린 종목이라도 가치주라고 들어간 종목은 싸워요. 저 같은 경우는요. 판단을 가치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론은 지금 땄어요. 따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치주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 물렸다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저는 싸웁니다. 싸워서 거진 다 따고 나와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산 운용하는 회사 중에 이런 가치주를 하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 버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못 버티는 게 뭐냐면, 얘네들 어떻든 간에 남의 돈을 갖고 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산 운용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의 돈을 운용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서 1년이 넘으면은, 종목이 안 올라가면은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절을. 이 기업이라는 거는요. 연말 연시에 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익이 얘가 마이너스를 계속 지속하고 못 올려줘. 그러면 감사해서 실적을, 왜냐면 얘가 올라가줘야 회사 실적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으려면 얘가 따줘야 된단 말이야. 소비자, 돈을 갖고 움직이는 주식이. 근데 못 땄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친다고, 얘네들이. 속도가 빨리 나는 걸 해야 이 자산관리 애들이 이익금을 내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니까 얘네들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시간이 딜레이가 오래가 된다면은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주를 하면서도 펀드 회사들이 돈을 따느냐? 못 따는 경향이 많아요. 왜?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매집하는 꼭대기에 들어가고 매집하는 초창기에 꼭대기에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면 매집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은 이 종목의 진짜 매집 시작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부터도 좀 일찍 들어갔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들어갔단 말이야. 이 부분 들어갔나? 이 부분의 센터에 들어가서 물을 한번 태운 종목이 이 종목이요. 나는 매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미리 예산을 하고 여기서 센터를 잡았는데 한 번 더 빼서 실질적으로 매집은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나도 실수를 했어요. 이게 매집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린 것도 매집에서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얘가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뜻은 있다고 100% 보장은 못해요. 이 현대위아가. 어떻든 간에 나도 매집 들어가는 타이밍에 밑에서 들어가는데도 매집 타이밍을 잘못 잡아갖고 이런 실수가 범하는 경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매집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밑으로 빼갖고 매집을 타이밍을 다시 잡은 거야. 그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 실적이 못 따라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현대위아가 이 당시 2018년도 이때 지수 하락장에다가 실적을 못 받쳐줬어요. 실적도. 그러다 보니까 매집 구간에서 한번 매집하려다 포기하고 다음번에 얘네가 매집을 2018년 이후 2018년도부터 17년도 그러니까 17년도부터 매집을 들어가려다가 다시 포기하고 18년도부터 다시 매집을 했는데 이런 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가치주를 하는 애들이 실수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이런 부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이나 이런 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년도 초에 들어갔어요. 가치주 하는 애들 보편적으로. 그럼 이런 현상을 만나요. 그럼 다시 번전해서 자, 이 기간에서 번전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들어가서 번전까지 오는데 약 1년 7, 8개월이 걸려요. 주식을 잘한다는 자산관리 회사에서 돈을 못 따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자 이제 매집 때렸어. 이제 매집 들어갑니다. 상단이야. 이 부분에서 타이밍을 잡고 이 주식을 매집을 샀다면은 수익을 이렇게 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공식을 모른다는 거야. 공식. 어떤 공식? 주식에는 매집 공식과 저점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없어요. 이 공식에 대한 이 매집 공식이나 저점 공식은 책이나 학교에서나 이 주식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런 데서도 이 공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정보력은 나보다는 더 좋겠죠.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땡큐백 승부보다 당연히 얘네들이 좋아요. 정보력과 이 회계상의 저평가라는 기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타이밍을 이제 얘네들이 가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 구간이 어딘지를 모르고 자,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한 의도로 얘네들이 산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번져놔. 그럼 이 기간에서 1년이란 최소한 시간이 지나면은 감사해서 의견에서 걸려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너 왜 돈 잃었어? 감사 의견에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나온다, 안 나온다? 회원님 돈을?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신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매집이 거치면은 뚫는다는 거를 알면은 확실히 이 뚫고 갑니다는 걸 알면은 건의를 하던 뭐 오너한테 뭐 덤비던 담당자가 끌고 가겠죠. 그래서 따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자리를 뚫고 다시 올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산관리하는 회사들이 주식 전문가라는 애들이 왜 매집을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났다는 기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수 타임이 여기를 아는 저점 공식과 매집을 하는 공식을 아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력이 20년이 쌓이든 30년이 쌓이든 이 기업 분석은 다 잘해요. 근데 그 기업 분석을 잘하는 기준이 실은 주식시장에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가치주를 골라내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식맨들이 공통적으로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돈 잘 벌고 저평가고 앞으로 성장성 모멘텀 있고 이 세 가지가 갇혀있는 주식만 사면 무조건 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서 문제로 나오는 게 몇 점의 문제짜리냐? 30점 이하라는 거야. 이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 주식맨들이 몇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냐? 70점에서 80점으로 평가를 하고 싸운다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뜨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4, 50점이 얘네들이 평가를 나는 2, 30점을 이 기준으로 가치주 평가를 잡는 걸 2, 30점을 보는데 걔네들이 보는 이 가치주 평가는 7, 80점으로 보고 주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시간이 안 되고 두 번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갈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그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이 상단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은 다 땁니다. 어떤 것만 기준만 가지면 이 상단에 이 자리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다 따요. 어떤 가지만 갖고 있으면 자, 자산 대비 저평가. 저 자리에도 지금도 자산 대비 저평가 아닙니까? 자, 실적 좋아. 현재도 흑자 기업이 실적 잘 나와. 내년에 성장성 더 있어. 그런 안에 내포되는 게 있으면은 이런 구간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만 있으면은 떨어지면 떨어져. 겁 안 내. 왜? 가치 주니까. 이런 자신감과 시간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이 종목은 100% 딴다 이거죠.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빨리 따려는 의도가 있다면 역시 인다는 거죠. 그 시간적인 여유에서 여러분들이 다 실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신뢰를 못한다는 점. 왜? 공식을 모르니까. 이 세력은 말이에요. 지금 자산관리 운영하는 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증권사에서 실력 있는 고수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현대유아라는 기업으로 들어가요. 이 증권사나 자산관리 운영을 이 회사에서 그만두면은 이 현대유아라는 애들이 특채로 뽑아요. 실력 있는 놈을.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반대로 해버려요. 기초는 얘네들 방식에 맞춰서 주가를 어떻게 할 건지 얘네들도 알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얘네들을 역이용을 하는 방법을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 다니면서 배웠던 이 선배들이나 스승들한테 배웠던 방법을 반대로 해야 이 세력이 딸까요? 똑같이 해야 세력이 딸까요? 당연히 반대로 해야 얘네들 증권사 애들을 잡겠죠? 여기서 쓰던 애들이 이쪽에 와서는 이 현대유아라는 기업에 들어와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방식에 반대로 방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애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네들이 자산관리 애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섞어버리니까 얘네들이 땄다 잃었다 자산관리 애들이 땄다 잃었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큰돈을 못 따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 자산관리의 이 기관이죠. 기관이 들어오는 건 얘네들이 다 체크를 해요. 역시 얘네들도 얘네들을 체크를 하지만 세력을 체크를 하지만 기관이 세력을 체크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세력이 얘네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은 애들은 기관하고 세력하고 손잡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기관 애들하고 있긴 있는데 그건 좀 드문 얘기고 역시 여하튼 간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세력이 마음 먹고 죽이려고 그러면은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세력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 현대유야의 내가 오너야 하는 마인드로 가치주로 이 회사를 잡았다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늘 돈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는 가치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실적 대비, 자산 대비 저평가인 회사. 두 번째, 흑자인 회사. 세 번째, 성장성이 있는 펀드멘탈과 밸류에이션이 있는 회사. 모멘텀이 있는 회사. 모멘텀은 뭐예요? 테마가 실적과 같이 겸비해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골라내야 거기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 잡는 게 주식의 꽃이란 얘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량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이 하나의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집할 때 이 전체의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전체의 거래량이 중요하냐? 이 매집하는 구간의 전체 거래량을 봐야 여기 물려있는 애들이 여기서 얼마만큼 정리가 되는지 확인이 되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중요한 거지 그날그날의 거래량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날그날의 거래량을 중요시 여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은 매집 구간의 거래량입니다. 이 안에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졌냐에 따라서 이 위에 몰려있는 물량이 이 밑에서 팔았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공식을 몰라갖고는 절대 얘가 앞으로 간다 안 간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야. 이 매집 공식이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몇 프로 차지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치주 골라내는 게 20-30%예요. 예를 들어서 PBR이나 PER이나 부채 비율이나 뭐 자산 대비 몇 프로 저평가 이런 게 20%밖에 차지를 안 해요. 얘가 지금 매집 공식이 몇 프로 차지하냐면은 얘가 이걸 차지하는 율이 약 20-30% 돼요. 이 비율이 주식시장에서. 매집이 끝나야 얘가 갈 거 아닙니까? 올릴 때는 자전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은 자기네들에게 통정거래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어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올릴 때 돈이 들어가야 얘가 높이 올라갈까요? 돈이 안 들어가야, 올릴 때 돈이 안 들어가야 씩씩하게 쭉쭉 가겠죠. 그죠? 그런 탄력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최대한 모아야 되겠죠. 그 모을 때 거래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실력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량, 그거는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한 50%는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를 내가 알 정도면은 시장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더 높겠죠. 가치주에, 하단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해야, 들어 올리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잃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팔려면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두 번째, 거래량을 중간중간에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트려야 되겠죠. 올리는 척 했다가 내려와야 또 못 올리느라고 포기하고 팔게끔 시간을 끌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래량으로 체크를 해야
얘가 진짜 본격적으로 올리는 구간의 거래량이 이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의 거래량이 저게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 매직 구간에서는 진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래량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강의입니다.